자, 이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한 문제 나오고 중개사법의 실무에서 한 문제 나와요 또.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좀 알아놔야 돼요. 자, 땡땡 적어서요. 명의신탁금지법. 뭘 금지한다고? 명의신탁금지법이에요. 자, 명의신탁은 우리 이름 빌려주는 거죠. 이름, 명의. 시계 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입법 목적 보죠. 자, 1조.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이 법은 자, 줄거세요. 부동산만 적용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동그라미쳐 그 밖의 물건입니다. 소유권하고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다까지만. 자, 명의신탁 금지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 등기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소유권뿐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채권은 가능해요. 임차권 빌려주면 가능해요. 부동산 물건을 빌려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이제 명의신탁의 개념을 한번 보죠. 원래 이제 명의신탁은 좋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이제 1910년도에 경술 국치를 당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 종중 땅을 뺏어 가려고 그래,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등기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 부동산 등기제를 만든 것은 종중 땅 뺏어 가려고 만든 겁니다, 걔들이. 그래서 종중 땅을 안 뺏기려고 만든 게 명의신탁이에요. 자, 갑이, 자, 종중입니다. 종중 땅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등기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자, 소유자 앞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된 거야, 등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등기를 못했어. 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야 등기 못한 사람 전부 조선 총독부가 한 40% 땅을 뺏어갔잖아요. 종중은 조금 그래도 선비들이 있어가지고 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종중이 우리 종손이라 그러죠. 종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 신탁자입니다. 종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 종손 보고 야, 너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예, 알았습니다. 라고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명의신탁도 계약이야. 약정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 청약과 성락이니까 유효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효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유효하죠. 자, 그럼 누가 소유자야? 옛날에는 을이 소유자 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을 나눴어. 소유권 두 개. 이걸 내부적 소유자, 대내적 소유자. 이걸 외워놔야 돼. 대내적 소유자. 그 다음 이 종손을 대표자를, 이 수탁자를 대외적 소유자. 이렇게 소유권을 두 개 나눴어요. 자, 둘이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 제3자한테는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됐어요. 왜? 등기를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외워놔야 됩니다. 옛날 명의신탁은 내부적 소유자는 종중, 대외적 소유자는 대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자, 이 을이 팔아요. 매매. 자, 둘이 사이는 누구 땅이라 그랬어? 갑의 땅이에요.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제3자한테는 누가 땅이야? 을의 땅이니까 을이 팔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매매는 유효했고, 그리고 이 정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대외적 소유자부터 샀으니까. 요즘은 이때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소유권 취득해요. 자, 요렇게 했었어. 옛날 명의신탁이. 그럼 정의 소유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을은 이제 누구 땅 팔았어요? 정육장 팔아먹었으니까 감옥에 가. 횡령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육 땅 팔아 감옥에 간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 감옥에 5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럼 보통 이제 초범들은 이제 한 1년 있다 나와. 이거 얼마에 팔아서? 1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들 많이 샀죠. 이게 명의신탁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명의신탁이 탈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탈법으로. 재산 숨기는 방법으로. 갑의 재산인데 을 앞으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제를 만드는 거야. 누가? YS 대통령이. 그래서 실명제를 만들면서 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명의신탁 하지 말라. 무효다. 등기도 뭐다? 무효다.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듭니다. 요게 포인트야. 명의신탁 무효다. 등기 무효다. 두 개가 무효야. 무효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러나 이 병은 여기 정으로 갑니다. 제3자는 이거는 요걸 그대로 놔둬요. 뭐 제3자는 잘못한 거 없잖아. 명의신탁은 지네들이 나쁘죠. 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요. 지금은 명의신탁 무효다, 등기 무효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하면 처벌해요. 신탁자는 5학년, 5년, 얘는 5년 이하의 징역, 얘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요걸 먼저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 의의 보세요. 이제 의의가 나옵니다. 자, 1, 의의, 2, 의의. 자, 명의신탁 약정이란, 약정 같으면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 줄여서 부동산이나 물건이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이 사람을 실권리자라고 그래요. 실제 권리자가 타인 을입니다. 을과의 사이에, 자, 대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를 하고 심표, 그에 관한 등기, 당연히 가등기 포함합니다. 가등기도는 타인 명의로, 을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가로 열고 뭐 위임이든 위탁매매든 형식은 따지잖아. 추인에 의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제 얘기로 갑이 신탁자, 을이 서탁자라는 거야. 자, 적용 범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1. 적용 범위는 양가로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 물건에도 적용된다. 기억해야 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타인 명의 신탁은 금지됩니다. 무효야. 근데 옆에 제가 그러나 임차권은 유효합니다.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은 명의 신탁하면 안 돼요. 채권해도 돼.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명의신탁하면 금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가등기도 금지된다, 무효다. 그 3번에 형식은 따지지 않아요. 뭐 위임이든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든 추인에 의하든 이런 형식의 명의신탁도 금지됩니다. 금지된다는 것은 무효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오른쪽 2번에 적용의 예외. 자, 조심해야 돼. 자, 명의신탁이 적용 안 되는 거. 지금 옆에 저거 유효한 거, 유효.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거야.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자,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인데 1. 줄거세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줄거세요. 물건을 이전받거나 이퀄력의 양도담보라 그래. 양도담보. 자,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받거나 또는 가등기 하는 경우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 외웁니다. 양도담보하고 가등기 담보는 유효해요.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입니다. 이게 사채업자들이 많이 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유효하고. 2번 중요 표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상호 명의신탁. 같은 말처럼 이퀄 구분 소유적 공유. 자주 나와. 상호 명의신탁. 같은 말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개념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여기 아파트라고 생각하죠. 뭐 빌라. 여기가 101호야. 102호입니다. 이게 구분이죠? 구분 소유죠? 자, 구분 소유. 그럼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갑, 을, 뭐 이런 식으로 단독 소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등기할 때는 공유로 등기하라. 공유로. 사실은 이게 단독 소유야. 이쪽은 단독 소유. 101호는 갑이 소유, 102호는 을이 소유인데, 그럼 각각 단독 소유하는 등기는 공유로 등기하는 거야.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등기는 이렇게 해요. 둘이 사이는
원칙은 뭐야? 단독 소유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처럼 보여? 공유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 그래. 야, 지네들 둘이는 구분 소유자야. 근데 제3자는 공유처럼 보인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또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자, 요게 단 소유권 1이야. 여기 소유권 1인데 각각 2분의 1씩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을은 요걸 2분의 1 빌려주고 갑은 요쪽을 2분의 1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 그래. 자, 기억해야 돼. 101호는 지 거야. 지 건데 개인인데 둘이 공유한 것처럼 해놓으면 상호 명의신탁이야. 상호간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 둘이서. 나중에 저기 단독 소유할 때는 공유물 분할하면 안 돼요. 왜? 지분 요거 찾아오면 되죠? 지분 이전 넘게만 하면 되지. 공유물 분할하면 안 돼. 공유물 분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101호, 102호를. 공유물 분할하면 안 되고 지분 이전 넘게 해야 돼. 조금 이따 나와요. 그 다음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지금 말해봅니다.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니고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 명의신탁 3.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 그렇게 네 가지가 명의신탁이 아니야. 비슷하지만 말해봅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이나 자본법에 의한 신탁은 신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명의신탁 아닙니다. 유효해요. 자, 이제 그 점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이번에 예외적 정부터 예외적 허용된 명의신탁 이걸 적으세요. 명의신탁의 특례, 명의신탁의 특례, 명의신탁의 특례. 자, 조심해야 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유효한 거야. 자, 요겁니다. 자, 여기서 나와요. 먼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입니다. 종배종 이렇게 하세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이 옛날 거 요걸 그대로 유용해요. 자, 단 조건은 이 사람들이 자, 불법 목적이 없어야 돼. 불법 목적이 없을 때는 이게 유효, 이게 유효 이렇게 돼요. 이 세 사람은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가 불법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유효가 돼. 근데 반대로 불법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에어로 간다. 제8조 제목에 줄거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 자, 갑니다. 다음 각호의 언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 줄거세요. 조세포탈 여기 불법이야.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여기까지를 불법이라 그래. 조세포탈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세포탈 목적이나 강제집행할 목적이나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 즉 불법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반대로 불법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야. 특례야 이거는. 1번이 종중이죠.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종중 명의신탁이야. 2호 남편 땅을 부인 명의로 부인 땅을 남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것도 배우자 명의신탁도 이런 탈법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해요. 근데 불법 목적이 있으면 무효야. 그 다음 종교단체 3. 종교단체 명의로 그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신탁도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교회 명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탈세만 안 하면 돼. 자, 다시 옵니다. 아이의 명의신탁이 아닌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요거는 말은 신탁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니야. 유효해. 그런데 두 번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특례. 자, 불법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한 거. 종중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 강제집행면탈 목적,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자, 그렇게 문제 외워놓고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은 자주 나오니까 정리합니다. 자, 상호명의신탁은 자 요거야 101호 102호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땅도 마찬가지야. 땅도 자 이걸 샀어요. 자, 갑과 을이 같이 샀는데 딱 이 철조망 쳤어. 위치와 면적 특정이야. 남쪽 500제곱미터는 내거 소유권이죠. 북쪽 500제곱미터는 내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분필 등기에서 단독 소유해야 되는데 자 분필하려면 뭐가 돼? 청량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드니까 등기부는 그냥 공유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단독 소유를 알겠어요? 공유를 알겠어요? 공유를 알죠. 실제는 지네들끼리 뭐야? 단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실제는 단독 소유인데 등기부만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한다. 상호 1의 갑니다. 일필토지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일필지 토지에 자 줄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 요게 와야 돼. 위치와 면적 특정 남쪽 50제곱미터 북쪽 50제곱미터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를 하면서 심표 등기상으로만 일필토지 전체에 대해 공유 지분 등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각각 특정 부분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의 명의신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101호 102호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아파트. 자, 이번에 이제 법률 관계를 이렇게 됩니다. 둘이 사이의 관계, 내부 관계. 자, 둘이 사이의 관계는 완전한 단독 소유야. 구분된 단독 소유. 이쪽 101호는 갑의 거, 102호는 을의 거야. 근데 제3자한테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1. 내부 관계는 땡땡 각자 단독 소유야. 101호는 갑 소유, 102호는 을 소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걸 땅도 마찬가지고 자 갑니다. 1. 각자가 소유한 특정 구분 부분만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갑은 101호 단독 소유, 을은 102호 단독 소유입니다. 또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기 거니까 자주 점유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입니다. 자, 따라서 갑니다.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의 사용을 방해하면 소유권 방해했잖아. 그럼 나가라 그러면 되겠죠. 동그라미 크게 쳐. 소유권에 터잡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의 집에 있는데 우리 막 무단으로 침범했어. 그럼 갑이 야 임마 너 왜 남의 집에 왔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 소유니까. 그런 쪽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2번. 그러니까 101호 102호로 공부하면 쉬워. 상호명의신탁 2번.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 101호라고 적어. 101호를 단독으로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리고 지분 이전 등기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1호 자기 거니까. 자, 잘라줘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지분을 매수한 때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필지 전체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기존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종료를 합니다. 지분 등기했으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4번 가면 4번이 가장 중요해요. 4번. 자, 이거는 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공유는 아니야.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심표. 명의신탁 해지 동그라미.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걸 답으로 가장 많이 내죠. 자, 101호 공유물 분할하면 안 돼요. 분할하면 안 되고 빌려준 지분 이전 등기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 자, 지분 이전 등기.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5번은 안 봐도 좋아요. 오른쪽 가면 양가리 2번. 외부 관계는 공유입니다. 공유. 자, 대외 관계. 자,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 공유 등기 돼 있죠. 제3자한테는 공유를 주장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입니다. 3자. 자기의 조심해야 돼.
구분 소유뿐만 아니라 101호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입니다. 101호, 102호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제3자한테는 전부의 공유를 주장해야 돼. 왜? 등기가 전부의 공유 등기되어 있으니까. 다시 갑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지네들끼리는 뭘 주장한다? 단독 소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제3자한테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뭐죠? 공유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자, 거기 밑에 예제 보세요. 이제 예제.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Y 부분이네요. 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줄거세요. 공유 지분 등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 등기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자, 1번 을은 갑에게 줄거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있다 없다? 조금 전에 했잖아. 공유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101호 102호 구분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다. 답 나왔네. 뭐 1. 항상 상호 명의신탁 나오면 요 1번이 답입니다. 거의 공유물 분할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Y 부분은 지 거니까 마음대로 말 수 있죠.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거니까 뭐죠? 자주점유죠. 타주가 아니라 자주점유다. 4번은 쉬우세요. 몰라도 좋아요. 자,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제3자한테는 뭘 주장해야 돼? 소유권 주장해야 돼? 공유 주장해야 돼? 공유 주장해야죠. Y 병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상호 명의신탁은 지인들 둘 사이에는 구분된 단독 소유 주장해야 되고 제3자한테는 공유를 주장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둘이 이제 공유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유효한 명의신탁. 자, 1 줄거세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입니다. 특례. 자, 1번 줄거세요. 종배종이 자, 불법 목적 3개, 조세포탈, 강제백면탈, 법령상 취한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또 옆에 적어.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자, 대내적 소유자 갑,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 이렇게 됩니다. 종배종 명의신탁은 내부적 소유자 갑, 종중, 외부적 소유자 을, 수탁자 이렇게 돼요. 종배종. 자, 그런데 이제 양가로 2번이야. 자, 두 번째를 조심해야 돼. 탈법 조심해야 돼. 탈법 목적 없이 아버지와 자식이 부자지간에는 무효입니다. 부자지간의 명의신탁은 무효다 이거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누구 사이에만 배우자 간에는 유효가 될 수 있어. 탈법이 아니라면. 자, 3번의 배우자는 1. 법률은 배우자의 하나입니다. 법률은 배우자의 하나다. 사실은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유효한 명의신탁 법률과 이퀄 적으세요. 종배종 얘기야. 종배종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자, 1. 내부 관계는 내 신탁자 갑이 소유자, 종배종이 소유자입니다. 자, 갑니다. 요거야. 자, 유효니까 내부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 요거예요. 자, 1. 내부 관계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신탁자 종중이 소유자이므로 신탁자 종중에게 소유권이니까 사용 소유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종중입니다. 종중이 매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종중은 그 부동산을 내부적 소유자니까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한 매도라 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자기의 소유권 파는 것이지 남의 소유권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효해요. 자, 양거리 2번. 외부 관계는 수탁자, 의리 소유자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외부 관계는 수탁자, 의리 소유자예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이 정중 땅인데 등기는 자,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제3자 병이 와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자, 건물 철거하라 누가 주장해야 돼? 갑이 주장해야 돼? 을이 주장해야 돼? 을이 주장해야죠. 외부적으로는 자, 을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자, 대외관계에서는 줄거세요.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 을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병의 침해에 대해서 배제 구할 수가 있다. 잘라주세요. 그런데 신탁자는 조심해야 돼. 종중갑은 수탁자를 대위해야 돼. 직접은 안 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동그라미 직접 제3자 병에게 침해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종중 땅이지만 제3자한테는 을을 대위해서 배제 청구해야지 직접 배제할 수는 없다. 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 적극, 그 다음 나오죠. 무효죠. 자, 지금 이 병이, 아까 했죠? 을이 이렇게 팔아먹으면, 자, 종중장 파니까 이게 범죄행위다. 이 배임행위나 횡령행위 적극 가담한다. 그럼 이중매매랑 비슷하죠? 무효죠?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 자, 3번. 수탁자, 저거 을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 병은 수탁자 줄거 배임행위의 범죄 적극 가담하면 선악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 불문하고 자 무효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라 취득하지 못한다 무효입니다. 무효. 적극 가담이니까 아니네. 적극 가담은 아니라면이네. 적극 가담이 아니라면 그건 유효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대로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그거야. 적극 가담은 무효고 적극 가담이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럼 4번. 자, 신탁자 종중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해서 자, 종중이 이거 유효니까 해지해서 소유권 찾아올 수는 있다. 해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올 수가 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다음 장 갑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외적인 거 봤어요. 이제 진짜로 갑니다.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이제 명의신탁 무효. 자, 무효인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어요. 1. 두 사람 간의 양자 간 또는 이자 간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자, 갑니다. 자, 갑이 진짜 소유자는 갑이야.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개 명의신탁은 세금 때문에 많이 합니다.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에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그래, 알았다. 등기해 놓을게.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지금 말해요, 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야? 자, 등기가 무효지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걸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이자간. 그리고 자, 조심해야 돼. 무효지만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 가담 그럼 무효예요. 적극 가담이면 유효야. 이자가 명의신탁. 자, 그러면 이렇게 팔아먹기 전에 이게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 사람은 자 찾아가는 방법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해서 찾아갈 수 있죠. 또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고 팔아먹으면 선악불문하고 얘가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자가 아니고 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3자간입니다. 세 사람 간 3자간 명의신탁. 요거는 사람이 세 사람인 뜻이 아니고 엉뚱한 제3자를 끌어들여서 등기하게 하는 거야. 자, 이걸 일명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3자한테 등기를 맡기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잘 들어야 돼. 자, 이제 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병한테 가요. 야, 땅 나한테 팔아라. 좋다, 팔게. 그러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매매 계약 일을 했다고 하죠. 갑은 돈 주고 이 사람은 등기를 요렇게 해줘야 되는데 등기는 자 제3자한테 하라는 거죠. 얘한테 등기를 넘기면 이렇게 이 사람이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알았다. 등기 해놓게. 둘이 탈세하려고 명의신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탁자, 수탁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탁자, 수탁자. 항상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은 매도인이 물건 파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 명의신탁은 무효다.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도 무효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걸 알아.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야? 에? 누가 소유자야? 네,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다. 소유자 적혀 있잖아. 이거 좀 외워야 돼. 3자가 명의신탁은 자 조심해야 돼. 이 둘이 사이에 매매계약 요건 유효해요. 매매가 유효고 명의신탁만 무효야. 요게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을 요렇게 등기해 줘야 되는데 또는 잔금을 이렇게 줘야죠. 근데 요렇게 등기해 준 거야.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니까 이거 자 등기 말소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잔금을 받았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 신탁자는 갑은 조심해야 돼. 이게 무효니까 이렇게 등기해오는 방법은 없어요. 무효니까. 등기하는 방법 오로지 요 소유권 이전 청구 요걸 보전하기 위하여 갑은 병을 대위해야 돼. 대위 말소해야 돼. 갑은 대위 말소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위 말소한 다음에 순차로 이전 등기해와야 돼. 간접적으로 대위 말소 순차 이전 등기. 그거밖에 없어요. 직접 이렇게 등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무효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을이 이거 뭐 너가 가져가라라고 자발적으로 자의라 그죠? 자발적으로 등기하는 요거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는 한 갑이 강제로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을이 정한테 팔았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서 적극 가람 그럼 무효고 당연히.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 자, 계약 명의신탁 조심해야 돼. 갑이 이번에는 자 갑하고 병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갑이 자 을한테 이제 돈을 줘요. 이 매수자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매수자금 자 10억을 줍니다. 10억을 주면 을아 너 이름으로 땅 좀 사놔라.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자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자 무효니까 요 돈은 무효로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인 거야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병한테 갑니다. 자, 병한테 가서 야 병아 야 땅 좀 팔아라. 알았다. 팔게. 둘이 매매계약 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 여기는 갑이 매매계약 하는 거고 여기는 요 수탁자 을이 매매계약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심해. 이게 이제 계약을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요걸 계약하라고 계약상 지위를 준다는 계약 명의신탁.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 차이야. 이 병이 선이라면 자, 이 사람 둘이 탈법하는 명의신탁을 모르고 팔았다면 이게 유효입니다. 선이면 잘못된 거 없잖아. 이게 유효니까 유효에 기한 등기니까 이 등기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2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갑이 소유자. 3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 병이 소유자.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일 때는 을이 소유자. 이건 반대로 이제 이게 악이라면 이건 무효야. 악이란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 점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정은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자,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무조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악불문하고. 자, 그 다음 무효. 명의신탁 무효, 명의신탁 무효, 명의신탁 무효. 그 다음 등기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이 사람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얘가 악이라면 무효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야. 악이는 잘 안 나와요. 저걸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하나씩 가보죠. 자, 이번에 이자간 명의신탁 옆에 적으세요. 신탁자 갑이 소유자 딱 적어놔. 그게 포인트야. 이자간 같은 말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자 갑이 소유자. 무조건 명의신탁은 소유자를 빨리 외워놔야 돼. 자, 위로 올라갑니다. 제4조 명의신탁 효력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3개 적어요.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약정 3가지 다 무효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제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딴 동그라미 등기로 이루어진 물건 변동도 무효다 이겁니다. 이거죠. 이 물건 변동 등기가 무효다 여기까지야.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조금 달라. 자, 뒤에 다만 조심해.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 가로 열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 계약에서 자 줄거 명의수탁자 을이 어느 한쪽 당사자 가로 열고 매수인이 되고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 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 이거야. 알지 못하 병이 선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등기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등기는 유효하다. 바로 이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자, 그리고 제3항 제1항 명의신탁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그냥 제3자야. 제3자 정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밑에 2번 이자가 명의신탁 갑이 소유자자 1의 갑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갑이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 탈법 목적을 가장 많이 해요. 자, 2번 소유권 기준 갑의 거야. 갑. 자, 동그라미 1.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건 변동 등기는 무효다. 즉 줄거세요. 수탁자 을 명의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수탁자 을은 무효니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자, 이제 2번 외워야 돼. 2번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동그라미 크게 쳐세요.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또 동그라미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할 수도 있다. 외워야 돼. 요겁니다. 갑이 소유권 찾아오는 방법은 이 등기 소유권에게 말소를 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위 등기할 수도 있다. 자, 그 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조심. 두 번째 줄이요. 명의신탁자 갑은 무효니까 명의신탁 동그라미 쳐 해지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 무효기 때문에 해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할 수는 없어요. 왜? 무효기 때문에 그래. 자, 다시 해봅니다. 소유권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위 등기를 해야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안 돼요. 자, 양가로 3번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잖아요. 자주 나왔죠? 명의신탁은 부실법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줄거세요.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 갑은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발안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오른쪽 양그릇사 제3자 정에 대한 효과. 자, 여기서는 제3자를 제가 정으로 놓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 매도인이 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을 놓은 거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심표. 제3자 정이 수탁자의 범죄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시 그러나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예요.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냐면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보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2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보세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요 그림은 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요걸로 기억해. 요걸로 3자간. 자, 누가 소유자다? 적으세요. 매도인 병이 소유자. 일단 누가 소유자? 매도인 병이 소유자. 자, 왜 3자간이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매매계약은 병과 갑이 해놓고 등기를 제3자한테 하게 하는.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은 병과 갑이 해놓고 제3자 을한테 등기한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일명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돼. 자, 보세요. 중간생략은 이거야. 이건 좀 다르죠 또. 자, 우리 중간생략 보죠. 자, 조심해야 돼. 자, 중간생략은 자, 이렇게 매매 했을 때 얘를 빼먹고 요렇게 하는 게 중간생략 등기였죠. 그죠? 이건 유효라 그랬잖아. 왜 그래? 이 매매도 유효니까 이 중간생략은 유효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요거는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게 무효잖아. 그죠? 무효니까 이 등기가 무효예요. 중간생략형이란 말 쓰지 마.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유효니까 유효해요. 네,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밑에 박스 밑에 보죠. 명의신탁자 갑이 계약 당사자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 약정 맺은 명의도 을 명의로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 매매계약은 병과 갑이 하는데 등기만 제3자 끌어들여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 매도인 병이 소유자. 그게 포인트야. 자, 2번. 자, 죽었습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줄거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병입니다. 병. 이걸 외워놔야 돼. 병이다. 그리고 또 다만 그 무효는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정은 또 나오고 있죠. 적극 가담한 경우 아니라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적극 가담한 무효예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거로 3. 자,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이 등기를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갑은 병을 대위 말소해야 돼. 직접 찾아오는 방법은 없어. 무효니까 갑은 병을 대위 말소합니다. 대위. 자, 방금 1번 직접 청구범사.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동그라미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무효인 명의신탁이므로 해지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도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3번도 마찬가지. 또 을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자, 부당이득 반환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을은 그냥 등기만 해놓은 거야.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다음 번갈아서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없고 오로지 갑은 병을 대위 말소합니다. 대위. 자, 줄거 번갈 2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요게 포인트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자, 줄거세요. 매도인 병과 매수인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걸 애워놔야 돼. 그거 매매계약이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매매계약은 유효다. 따라서 자, 갑은 매수인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병은 여전히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거잖아. 요게 이제 매매 유효니까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고 갑은 을에게 대금 치료하죠. 이게 서로 동시에인 겁니다. 이 의무 있습니다. 의무 있다. 그래서 2번 또한 부동산은 여전히 아직 매도인 병의 소유이므로, 자, 병은 소유자야. 병은 무효인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또 가로 열고 소유자니까 진정 명예보호론리로 소유 등기할 수도 있다. 코로 중요 표시하세요. 자, 갑은 채권자 대위권이죠. 대위권 행사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다. 채권자 대위 말소할 수 있어요. 대위 말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번갈아 4번 중요 표시하세요. 번갈아 4번 을이 동그라미책 임의로 자발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등기 해주면 이것은 실체관계부 앞에서 유효합니다. 임의로 자발적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거기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어떻게 내는가. 자,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자, 날짜는 읽을 필요 없어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갑과 을이 명의신탁 했어요. 을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었네요. 틀린 것. 매매계약 누구랑 했어.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병하고 갑이 이거네요. 병하고 갑이 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넘겼네요. 3자 간 명의신탁이네요.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병이 소유자.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병이 소유자네요. 자, 1번 갑과 을 사이에 3자 간 명의신탁은 무효다. 정확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은 안 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소유 등기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갑은 오로지 채권자 대위 말소해야 돼. 직접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답이 2. 조금 복잡해요.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자, 요 두 개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4번이 가장 중요해요.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여기 포인트죠.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는 정은 선악불문하고 적극 가담만 하면 유효입니다.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마치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 안 나왔죠? 그럼 유효해요. 정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바로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아닌 뜻이야.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번엔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갑니다. 여쭙고 좀 복잡하죠, 그죠? 자, 계약 명의신탁은 10억을 주면서 무효. 자, 병한테 가서 이렇게 매매한다 그랬죠? 이때 선이라면 을이 소유자, 병이 악이라면 구할 필요가 없죠? 악이라면 무효, 등기 무효, 병이 소유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선이라면 을이 소유자, 악이라면 병이 소유자.
넘어갔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명의신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조건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적극 가담은 무효지만. 자, 갑니다. 계약, 명의신탁.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 보세요. 명의신탁자 갑과 명의신탁 약정 맺은 명의신탁 을이 줄거세요. 계약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을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해서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바로 이거죠. 자, 돈 10억에 매수자금 받아가지고 돈을 이 사람이 냈어요. 신탁자가. 자, 형식상 수탁자가 이렇게 소유권이 등기하는 거죠. 자, 을이 선이라면 소유자, 악이라면 병의 소유자. 자, 갑니다. 2번. 이거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회사가 이제 땅 살 때 많이 사용해요. 회사가 우리 이사들 그죠? 임원 시켜가지고 너 이름으로 땅 좀 사놓으라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나서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자발적으로 자의로 이렇게 등기해줘. 무조건 자의 등기한다. 이건 유효해요. 이렇게 해줍니다. 강제로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 무효니까. 이렇게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 자발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유효해요.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옵니다.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땡땡 적어 수탁자 을이 소유자.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 자, 동그라미 1번. 병이 선인 경우. 자, 매도인 병이 선이야. 수탁자 을이 소유자야. 선인 경우는 물건 변동이 유효하므로 이거야. 이게 매매가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다. 물건 변동 등기 유효입니다. 유효하므로 을은 병이나 갑에 대해서도 100% 소유권 취득 주장할 수가 있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그 밑에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정도 100%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매도인 병의 선의 여부는 당연히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몰랐다면 선이네요. 그 후에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병과의 계약이나 의뢰 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약 당시 기준이니까. 자, 동그라미 3번 조심. 수탁자 을의 등기는 유효지만 조심해야 돼.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은 탈법 탈세 목적이니까 무효다. 자, 명의신탁은 2자 간 명의신탁 무효, 3자 간 명의신탁 무효, 계약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따라서 갑은 을에게 조심해야 돼. 무효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또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도 안 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오로지 자발적으로 넘겨야 돼요.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요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돈 10억 받았다. 이거는 부당이득이죠. 무효에 기해서 돈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야. 그럼 을은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10억은. 이걸 매수 자금이라고 그래. 10억. 근데 지금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병한테 이미 줬잖아. 이미 줬으니까 돈 10억을 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 물건 소유권으로 대신 자발적으로 준다는 거. 이걸 대물 변제라 그래. 대물. 돈 10억 대신에 등기로 변제해 주는 거죠. 이게 자의를 해주면 유효해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4번. 까만 색깔 줄거세요. 자, 수탁자 을은 신탁자갑이 제공한 매수자금 당연히 뭐 세금이나 등기 비용 다 포함하는 거죠.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100억 10억. 자, 그리고 5번 중요 표시. 자, 수탁자 을이 임의로 줄거 임의로 해지는 건 유효라 그랬어. 임의로 갑에게 이전 등기 해준 경우는 이게 대물 변제라 그랬죠.
물건 대신 변제로서 갑의 등기는 실체관계 법안 등기로 유효합니다. 막 임의로 자발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유효해요. 자, 반대 3번.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 땡땡 적으세요. 병이 소유자.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는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병이 악의인 경우는 병이 소유자니까 어른 소유권 취득하지를 못한다. 병이 소유자야. 즉 소유자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오세요. 자, 양가로 4번에 경매와 계약 명의신탁. 경매와 명의신탁. 요거는 자, 땡땡 적으세요. 병의 선악 불문하고 병의 선의악이 불문하고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병의 선악 불문하고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경매는 희한한 놈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이제 돈을 매수자금 10억을 주면서 을한테 경락 좀 받아라 그랬어요. 을이 이제 자, 이 경매 가서 병의 이 땅을 경락 받았어요. 항상 경매는 형식적이야. 이 사람이 돈을 냈으니까 수탁자가 100% 소유자야. 이 사람이 이 경매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아. 이 경매는 유효합니다. 경매는 가능한 무효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을은 100% 소유자입니다. 100% 선악 따지지 않아. 아까 이게 매매했다면 병이 선이일 때만 을이 취득, 악이일 때는 병이 소유자라 그랬죠. 경매의 경우는 선악 따지지 않고 항상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입찰표를 내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게 포인트. 경매가 나오면 자, 동그라미 1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 절차에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신탁자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에게 동그라미 매수대금 100억을 제공하여 을 명의로 경락된. 그럼 을이 소유자예요. 그런 경우는 자, 그냥 읽어 나간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으로 줄거세요. 을이 100%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병이 명의신탁에 대해 악이라거나 병과 갑이 동일이나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서 무조건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가보죠. 위의 경우 갑과 을 및 제3자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그러면 무효입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이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지면 그 이전 무효이므로 여전히 소유자는 을입니다. 거기까지 몰라도 좋아요. 자, 오른쪽 문제 하나 보시죠. 가장 최근 게 33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포 탈 목적, 이미 탈법이네요. 친구인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고 갑과 을이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 무효네요. 무효를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이죠. 병소유 X 토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 자, 매매는 갑과 병이 했네요. 요거네요. 자, 이렇게. 경매는 아니죠. 매매죠. 자, 매매니까 선이라면 병이 소유자, 악이라면 병이 소유자 이거죠. 틀린 것 가보죠. 1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탈법이니까 무효다. 2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네. 선이네요.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죠. 몰랐다면 을은 소유자죠. 을을 병으로부터 X 얻을 걸 성계 을이 아니에요. 은자로 바꿔야죠. 을은 소유권 성계 취득합니다. 3번 을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소유자죠.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해. 조심해야 돼. 부당이득은 돈을 청구해야지 등기 청구 못해요. 부당이득 원해로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을이 소유자니까. 자, 그러나 매수자금은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매도자금 만약에 100억 줬다. 100억은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수업 안 했지만 4번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자금 줄거세요. 매수자금 100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거는 물건하고 관련된 게 아니죠. 사람한테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사람에 대한 권리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유치권 행사 못해요. 자, 5번이 답이네. 그럼 만약 을이 정에게 X 토지를 양도했네. 이거네요. 을이 정에게 넘어가면 정은 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적극 가담하지 않는 정의 명의신탁 약정. 단순히 알고 있었다. 악이죠.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 적극 가담하면 안 나오잖아. 알았다면 정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여기서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 기출문제에서 작년에 명의신탁이 뭐 나오나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이 좀 어려워요. 명의신탁이 작년에 37번 나왔어요. 37번. 37번. 자, 37 보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정을 모두 자, 정. 자, 정은 이제 새로 이해관계, 새로. 자, 기억. 명의수탁의 상속인은 항상 상속인 당사자라 그랬잖아. 상속인 제3자가 아니면 항상 당사자야. 기억은 X. 기억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다음, 니은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감유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에 감유했네. 감유권자도 제3자가 됩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자,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격려받은 같은 동그라미 외관을 갖춘 자. 외관만 갖췄죠. 이건 실질적 제3자가 아닙니다. 외관만 갖췄어요. X. 무조건 외관만 갖춘 자 이런 사람은 실질적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리얼. 학교 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허가권을 가는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행정관청이지 제3자가 아니죠. 제3자는 곧 니은만 되겠네요. 니은. 작년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렇게 하고 40번 문제 나왔네요. 40번. 맨 마지막 문제. 작년에 명의신탁 2문제 나왔어요. 자, 40번. 요건 조금 전에 배운 거네. 자, 4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탈법이네요. 그럼 무효잖아. 목적으로 23년 5월 1일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 X 건물에 명의신탁 약정하고 자, 배우자 명의신탁인데 뭐가 있어? 탈법 목적 있죠? 그럼 무효네. 무효. 그럼 이자가 명의신탁이 돼.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 자, 배우자 명의신탁이지만 탈법 목적이 있으니까 무효.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에? 자, 갑이 소유자죠. 갑.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자, 소유자니까 진정 명예복을 원인으로 이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진정이죠. 진정. 그럼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죠. 없다 그랬잖아요. 무효니까 부당이득이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이 없어요. 뭐 등기만 해놨잖아. 등기에는 게 뭐 이득 있는 게 있어요?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되고 1번과 같이 진정 명예복으로 청구해야 돼. 또는 말소하면 되겠죠. 다음 3번도 조심.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돼야 안 돼요. 무효니까 안 되잖아.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 청구할 수도 없다. 무효야.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네.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합니다. 5번.
의리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넘게 해준 경우. 자, 남의 땅 팔았잖아. 남의 땅. 갑의 땅 팔았으니까 불법행위죠. 어른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남의 땅 팔았어요. 이게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 조건과 기한이 작년에 나왔나 한번 보자.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건 기한 안 나왔네. 09번 나왔네. 9번. 09번. 찾았어요? 607페이지야. 찾았습니까? 09. 법률행위의 부과, 네, 조건 기한입니다. 틀린 것. 1번. 초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네. 불법 조건이죠? 100% 무효네요. 불법 조건이니까 그 초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다. 너무 쉽죠, 그죠? 전부 무효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입니다. 답 1번. 너무 쉽잖아. 1번. 2번. 법률행위에 초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은 갑이 입증해야죠. 갑.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갑에게 정명 책임이 있다. 정확하고. 3번.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해?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4번.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초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법률행위는 무효다. 다음 5번. 종치네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이제 종기 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기를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물건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공시법 뵙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